시효취득 봅니다. 시효취득. 이 시효가 무슨 말이냐면 법률로 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효력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소멸시키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시키면 취득시효. 이런 겁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취득되겠죠. 그걸 말한다.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득시효는 남부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럴 때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뭘 해야 돼?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 취득을 말한다. 시효취득이다. 시효취득,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다음 뭐가 된다? 시효취득이 된다고. 알았어요? 너무 물어보더라. 시효취득이나 취득시효나 같은 말이냐고. 엄격하게 따지면 좀 다르죠 말이. 그지? 시효취득 다음에 뭐가 나온다? 취득시효가 되겠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를 마치면 시효취득이 되겠지. 뭐 어렵노 그게?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물어보. 시험 안 나오면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마음에 든다. 시험 안 나오는 거 말하지 말라고.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두 개.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근데 동산은 심해 안 나오니까 말하지 말고. 부동산만 봅시다. 부동산 취득시효도 두 개. 두 개. 항상 두 개야.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점유 취득시효 남은 부동산을 내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의 형태가 소유의사로 폐원하고 공연하게 몇 년? 20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럼 이제 이 가지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데 이 취득을 말한다?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까 우리가 저기 점유자와 회복자 할 때 거의 막 70% 이상 봤어. 일단 아까 이 봤죠, 그죠? 갑의 가순이 방치되어 있고 A가 서로를 유지해서 등기를 넘겼고 그 무효 등기를 다시 을에게 팔았고 을 명의로 등기된 채로 점유를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을이 뭐 한 거예요? 남은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점유의 형태가 똑같아. 자주 폐원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했다? 10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 취득하게 되는데 요 기간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죠.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대가로 요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추가 요건이 뭐예요? 선의이면서 동시에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출발할 때 뭐가 필요하다? 선의무과실이 필요하지? 선의무과실은 출발할 때만 필요한 거야. 그리고 10년 넘으면 이 무효등기가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무과실로 10년 점유를 개시해서 10년 등기 자주 폐원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면 10년이 경과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등기할 필요 없죠.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우리가 1순위한테는 점유 취득시효만 봐. 등기부 취득시효는 별로 볼 것도 없어. 저거 말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험도 뭐가 중요하다? 매년 나오는 게 요거야. 점유 취득시효가 매년 나옵니다. 점유시효. 그래가지고 우리도 점유 취득시효 위주로 이제 쭉 봅시다. 갑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배분이 토지를.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을이 80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2003년 1월 1일 현재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몇 년 점유했어요? 23년을 점유했죠. 그런데 을이 이 시점에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다. 그럼 기간이 몇 년 필요할까? 20년 필요하죠.
그럼 20년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을 말한다. 기산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산점이라는 것은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기산점은 원칙은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 이때는 임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요 임의로 산정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역산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산.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20년이 만족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83년 1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 임의로 정한다. 그래서 81년부터 계산해서 2001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82년부터 계산해 가지고 2002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어떤 경우?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런데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점유 개시일로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95년도 3월 1일 날 을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A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 버렸다.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언제 시효 완성될까? 2000년 1월 1일 날 시효 완성되겠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될까? 항상 규칙이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95년도 A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효 등기 명의자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 명의자인 A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 됩니다. A한테는 등기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바꿔봅시다. 01년도 3월 1일 날 갑이 B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싶시다. 이 경우도 23년 점유하는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이때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럼 시효가 이때 완성이 되겠죠? 아까 규칙이 뭐야? 항상 등기 시효 완성자 누구를 상대로?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게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는 갑이지 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의 등기 명의자인 B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 뭐 한다?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는 갑이지. 현재의 등기 명의자는 B지만 그러니까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등기 명의자 B한테는 시효 취득을 주장 못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따질 필요는 없는데 굳이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A한테는 왜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 이 말은 을은 A한테 이긴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95년도에 A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정상적인 소유자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될까? 을보고 나가게 해야지. 근데 나갈 소리를 안 했죠. 그리고 몇 년이 넘어서 5년이 넘었고 앞서란 몇 년? 15년. 합산한 몇 년?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으면 국가도 그 권리는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뺏기도 싸다. 뺏기도 싸다. 그 다음에 B한테는 못 이긴다 이런 뜻인데 왜 못 이기냐? B가 지금 01년도 소유권 취득해버렸죠. 이 사람 물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은 시효는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권자야 아니야? 채권자지. 그러니까 물권자와 채권자가 충돌하면 누가 이겨? 물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인 을은 물권자인 B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합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 시효 완성 시점을 빨리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완성 전의 삼자한테는 이긴다. 시효 완성 후의 삼자한테는 못 이긴다. 요걸 딱 머릿속에 였습니다. 여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유만으로 안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에게 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등기를 주세요. 청구를 한다고. 그런데 등기를 청구할 당시에 을은 아직까지 소유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 성질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죠. 물권자 아닌자 청구하면 다 채권이요. 채권적 청구는 몇 년? 통상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등기를 달라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은 절로 소멸해버려요. 어른 소유권 취득 못한단 말이지.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년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갑이지만 실질 소유자는 을로 보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면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일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점유취득시 완성자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된다, 멈춰있다. 멈춰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안 한 대로부터 진행되죠.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딱 멈춰있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받은 갑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돼 있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의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01년도 3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B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줘버린 거야. B를 여기로 끌고 온 거야. 그런데 B는 보다시피 시효 완성 전의 3자, 후의 3자. 시효 완성 후의 3자죠. 시효는 00년도 된 거 아니야. 01년도니까. 시효 완성 후의 3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시효가 완성될 때에서 꼭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어. 시효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가져와 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떻게 할까? 갑이 땅을 팔고 돈을 3억을 받았단 말이지. 이 3억이 무슨 돈이에요? 을에게 넘겨줄 땅을 팔고 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땅 대신 받은 돈을 손해배상해라. 땅은 못 가져가지만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냐? 갑과 을은 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계약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최근 재무가 없죠. 따라서 그 을은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뭘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자, 갑이 무슨 불법을 했을까? 01년도 3월 날 매매를 할 당시에 을은 등기 청구권에는 채권적 권리가 있죠. 이 채권도 재산권 아닙니까? 그런데 을에게 넘겨줄 채권을 B한테 넘겨줘 버렸으니까 을의 채권을 갑이 침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 을의 채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그 자체가 남은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매매대금 3억 전부를 내한테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전보배상, 이행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내가 B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물권자니까. 하지만 B가 소유권을 취득한 01년 3월 1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이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년 3월 1일 현재까지도 을이 계속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 오래 살았다, 그지? 20년, 20년, 40년에 지금 점유하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규칙이 뭐예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하면 되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가 누굽니까? 21년도 당시에는 B가 등기 명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 하지? 2차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B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을 보고 나가라 그랬어. 점유가 상실된 거야. 점유가 상실되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점유가 상실된 때로부터 이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가지고 몇 년? 10년이 경과되면 여기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갑과 B 사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 해제되면 이제 소유권이 어디로 돌아가? 원래 소유자한테로 소유권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을의 등기 청구권이 안 죽고 살아있더란 말이지. 그럼 다시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 뭐 한다?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원래의 소유자한테로 소유권이 복귀되면 시효 완성자는 다시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 토지가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그냥 보존등기 해버리면 될까? 그건 안 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취득은 성질이 원시취득이고 이론상 보존등기를 해야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토지 소유자가 또 등기를 협력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먼저 이 땅의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 등기가 무효등기다. 무효등기는 가져본들 뭐예요? 무효죠.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효등기라는 말은 갑 명의 등기가 무효란 말은 갑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A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A도 땅을 뺏기기 싫으니까 등기를 협력을 하지 않겠죠. 그럼 어른 어떻게 하지? 진정한 소유자 A를 대위해서 이 갑의 명의의 무효 등기를 일단 말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다시 어디로 올까? A 명의로 등기가 돌아오겠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 A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지 무효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고 등기를 주세요. 갑이 이제 시효 완성하지 알게 돼 있죠. 근데 아까워가지고 등기를 안 주고 이제 미지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국가가 도로부지로 수용을 해가 버렸다. 근데 국가도 보다시피 시효 완성 후의 3자니까 내가 이게 못 이겨.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가로 뭘 줍니까? 소용 보상금을 주겠죠? 요 보상을 뭐라 한다?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 이 대상이란 말이 시효 완성된 토지를 수용하여 가는 대가로 받은 보상금 이런 뜻이야. 그 보상금을 아까 매매대금처럼 뭐라 내한테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을이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 점유를 제3자 병에게 팔았어요. 돈이 급해가지고 내가 시효 완성돼가지고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서 지금 3억짜리 땅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깎아줄 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분해가지고 점유를 이렇게 이제 병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병이 넘겨받은 점유는 처분을 통해서 시효 완성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것이지 자기 고유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를 한다 뭐 한다.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뭡니까? 토지 등기를 을에게 주세요. 넘어오면 다시 내한테로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위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볼까?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시효 완성하지 알게 된 거야. 땅을 뺏기기 싫죠. 그래서 아까는 팔아버렸는데 지금 안 팔고 어떻게 했다? 제3자 C로부터 돈을 한 1억 빌리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어.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런데 C도 시효 완성 후의 3자니까 내가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소유권 등기를 가져오더라도 그 저당권이 주고요 따라와요. 여기 이제 1억짜리 저당권이 붙었는지 따라오니까 요 1억 저당권을 누가 책임져야 돼? 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효 완성 후의 3자한테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꼼수를 좀 쓴 거죠.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갑을 대신해서 C에게 돈 1억을 갚아줘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저당권을 풀고 깨끗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갑을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네 대신 돈 1억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1억을 나한테로 돌려주세요. 구상권 행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대신 변제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제한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그 취득의 성질은 뭐냐? 이거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라는 말은 없던 소유권이 최초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깨끗함의 정도가 문제예요. 아까 시완성 전의 3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시완성 전의 3자한테는 이겨. 후의 3자한테는 못 이겨. 그러니까 등기를 가져오더라도 시효 완성 전에 그 등기에 붙어있던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그 점에서 원시취득이다. 근데 시효 완성 후에 붙은 저당권은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따라와. 전세권도 따라와.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시효 완성 후에 걸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완전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의 시점은 소급표. 그러니까 2000년 시효 완성되고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등기를 한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을은 누구 땅을 사용했다? 자기 땅을 사용한 거야. 따라서 갑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20년 기간 중 토지 일정 부분을 다른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갑한테 돌려줄 필요도 없다. 임대료가 뭐야? 가실이죠. 법정 가실이 아니야. 돌릴 필요 없고. 그리고 억으로 갑도 등기 주고 조용히 물러나야지. 을에게 20년간 네가 내 땅을 사용해 임대료 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환청구 일태 안 됩니다. 그렇게.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까지를 쭉 봤습니다. 매년 오는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이 말고도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절반 정도 판례를 봤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땅을 뺏기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소송이 붙을 것이고 판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이제 봅시다. 287페이지. 의 부분은 뭐 취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취지가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줄 한번 쳐볼까?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갑의 땅을 을이 20년간 계속 점유했죠. 그러면 그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소유자로 생각하고 있을까? 외관상 보기에는 지금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자기 땅처럼 지금 자기 땅처럼 편안하고 드러내놓고 지금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짝 모르게 알죠. 공연 드러내놓고 아무 시비도 안 걸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을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을을 중심으로 다시 뭐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권리관계 형성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돌려돌라 이래버리면 을을 중심으로 맺어진 20년간의 모든 권리관계가 흐트러져 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갑도 자기 재산을 관리 못한 잘못도 있죠. 빠기도 싸다 이런 말이 이런 속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속담 이야기해 주죠. 속담 알아? 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전에. 그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이게 뭐 속담이가.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소유권이 있지만 2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으면 국가도 갑의 소유권은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다니까.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법률 요건이 시효취득이고 그 밑에 줄 셋째 줄에 보니까 뭐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증거 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시효취득의 목적이 되는 재산인데 그 첫째 줄에 소유권 다음에 뭐가 나와 있노? 줄을 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줄치고. 나중에 우리가 지역권 할 때 볼 거야.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계속 밟으면 시효시효 돼. 근데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20년간 통행했다. 이런 시효시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도 되면서 동시에 표현이 돼. 떼고 위에다 밑 적어. 계속 밑 표현입니다. 계속 또는 이러면 틀려. 떼고야 떼고. 넘어가시고 양가로 이번에 시효취득이 안 되는 재산권에서 셋째 줄 봅니다. 셋째 줄. 계속적이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지역은 줄치고. 아까 줄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시효시되고 계속만 되거나 또는 표현만 되거나 둘 중 한 개만 되면 시효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두 개 비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첫째 줄에 보면 저당권이 보이죠? 점유로 수반하지 물건 이래가지고 저당권이 보일 거예요. 저당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점유권, 유치권 보이죠? 동그라미 치고.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의 첫째 줄에 지금 보고 있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개별적인 권리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저당권은 점유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 이론상 될 수가 없지. 점유든 등기부든 둘 다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이 급해요. 물건을 지면 어떻게 되지? 즉시 쓸 때. 여러분이 책상을 딱 아침에 와서 앉았죠? 그럼 즉시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있다가 한 5시간, 10시간 지나야 점유권을 취득하나?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집에 갈 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점유권이 소멸하는 거지. 일어나고 나서 막 5시간 지내서 점유권이 소멸.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이 급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제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내려가서 요건 이제 봅니다. 주체. 줄을 쭉 치세요. 자연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까지 줄 치고.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볼 거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법인 사단인데 이 사람이 아닌 것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효취득의 주체는 사람이 하나인다 이러면 틀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뒤에가 문중, 재단 이것도 되는 거야. 시효취득 다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분을 내려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줄치고. 동그라미 3번은 여기 나와야 될 게 아니고 그 밑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주소가 잘못되었다. 동그라미 3번을 그 방가로 2번에다 끄집어 내라.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이 됩니다. 성명불상자가 무슨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지. 불상. 이 불상이란 말이 소유자가 누구인가 명확하지 않다. 상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세하지 않다. 성명불상제에 소유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1번 아까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부동산의 일부 줄치고 부동산 일부는 아까 둘째 시간인가 우리 봤죠 그죠? 왜 여기 안 봤나 이거? 여기 갑의 땅이고 여기 을의 땅인데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은 이렇게 쳐져 있더라. 갑이 요만큼 먹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몇 년이 넘었다? 20년이 경과되면 담으로 이쪽 땅과 이쪽 딱 분할된 채로 20년 넘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담 안쪽 땅을 분할해서 내한테 넘겨주세요. 된다 이랬죠 이제? 요걸 이제 병이사도 마찬가지고 자주점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봅니다. 시효취득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요 빗금진 부분이야 빨간 부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서 시효취득이 점유에 속한다는 이시각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몇 년, 20년 계속해서 존재할 걸 요한다.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넘겨받으면 되겠죠. 그다음 2번 자기재산 줄치고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 내 거는 맞는데 증명이 안 될 때입니다. A라는 할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도 안 돼 있고 대장도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B라는 아버지가 다시 상속받아 5년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받아 다시 5년을 점유했는데 등기가 안 돼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니까 등기가 네 땅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알겠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뭐 한다? 취득시효를 주냐는 거죠. 그래서 10년, 5년 합산하면 몇 년? 20년 동안 자주 배운 공연에 계속 점유했으니까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되는 거예요. 자기 부동산도 됩니다. 내 것 아니다. 내 거는 맞죠. 등기가 안 될 때에서 내 거이 아닌 건 아니거든.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된다. 그 다음 넘어서 국유재산. 이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크게 나누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 이건 시효시 안 됩니다. 그런데 공용 폐지가 된 재산이 뭐야? 일반재산. 과거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다 했는데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반재산입니다. 이거는 시효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셋째 줄부터 판례한 게 있죠. 일반재산인 동안에 개인이 국가 땅을 20년간 점유해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취득시효 완성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니까 국가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렸다. 뭐가 돼버렸다고? 행정재산이 돼버렸어. 그럼 개인이 가져가 못 가져가? 이제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좀 꼬롬하죠. 그죠? 주기 싫으면 바꿔보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손쓸 투금이 있다. 국가가 개인 땅을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속절없이 그냥 국가가 달라 이러면 뭐야? 줘야 돼 그거는. 개인은 방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국가는 안 뺏길 방법이 있죠. 판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공용 부분 요거는 시효시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어. 공용 부분이 뭐냐면 밑에다 적어라. 아파트의 계단, 엘리베이터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지? 나중에 우리가 특별법 할 때 볼 겁니다.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는 전유 부분. 현관문 열고 놓으면서부터는 공용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관문 열고 딱 나왔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목적이다, 수단이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적 물건이기 때문에 주야 종이야. 종물이거든. 따라서 전유 부분이 가면 공용 부분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고 취득시효도 안 됩니다. 그네? 소유권 없는 계단은 아무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안 된다.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공유 지분은 또 시효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이 있냐면 그 밑에 나와 있네. 방가로서 3번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방가로서 3번에 동그라미 3번. 그것도 중요한 판례.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 옆에다 공유 지분 시효취득 이렇게 적어봐. 공유 지분은 시효취득 되는 거야. 공유 지분.
A의 토지를 아버지 갑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근데 건물 소유자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남은 땅에 건물을 짓고 살다가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그에게는 을병정 3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럼 각 얼마씩? 3분의 1씩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토지가 있고 요거에 이제 건물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이 앉은 땅을 뭐라 하지? 부지다 하죠. 그 건부지는 항상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몇 명이요? 3명이서 뭘 점유하고 있다? 토지 한 필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몇 년이 넘었다? 2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그 토지 한 필지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병정이 각 얼마씩? 3분의 1씩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돼. 건물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앉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죠? 요까지 따라왔지? 이제 바꿔본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3명이서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큰형님이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20년이 경과됐다. 자, 지난 20년 동안 토지를 누가 점유했죠? 그 봐,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항상 토지는 누가 점유해야 된다가? 건물 점유자가 점유한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건물은 형이 점유하고 있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3명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토지를 점유했지? 3명이 점유한 거지. 3명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토지를 점유한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니까. 건물에는 을이 살고 있지만 토지는 을병정이 각 3분의 1씩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0년 넘어가더라도 지난 20년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행위 단독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3분의 1씩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건물의 지분 비율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판례의 내용이 그거야. 이 공유 지분도 3분의 1씩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건물 공유자들이 주로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을병정 3명에서 지금 3분의 1씩 공동 점유하고 있죠.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면 쭉 가서 그 밑에 줄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건물의 비율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효기간 아까 몇 년입니까? 20년간 계속 점유줄 치고 넘어가고. 기산점 원칙. 언제 기산점을 한다 했지? 둘째 줄.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줄치고. 민법 하종이 줄치다 벌다 본다. 줄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딱 쳐가지고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위를 확 줄여줘야 돼 지금. 예외 내려가서 기억 쭉 가서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밑에 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등기명의지에 변동이 있으면 원칙으로 들어가서 최초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 등도 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가 쭉 내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또 막 판례가 지금부터는 판례가 막 아무 요령도 없이 나와 있는 거야. 둘째 줄 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줄치고 있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 그다 타이틀을 달면 2차 취득시효 이렇게 딱 적어. 4번 앞에도 2차 취득시효. 이 파란 것이 요겁니다. B가 소유권을 취득한 0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등기 매입자인 B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 뭐 한다? 주장한다. 그래서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그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계속에서는 아까 몇 년 계속? 20년 계속인데 꼭 한 사람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 했죠.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중간부터 줄을 쳐.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계속은 추정된다. 아까 이제 둘째 시점 맞죠? 앞 사람이 15년, 내가 5년, 합산해서 몇 년? 20년 주장할 수 있다.
넘어서 중단, 포기는 난주 천천히 보시고 중단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포기는 난주 볼 거예요. 양가로 2번은 바로 넘어갑니다. 시효취득의 효과줄 치고 여기까지 온 거야. 20년 시효취득이 끝났다.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등기청구권 줄 치고 그래서 기억 끝머리 기억 첫째 줄 끝머리 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줄을 쳐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채권적 청구권 줄 치고 근데 그 등기 청구의 성질이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기억에 취득 시효 완성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줄 치고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안 걸리는데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줄치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밑에 줄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다음에 니은 쭉 가서 그 토지에 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줄치고 그 다음에 D가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줄치고 그 밑에 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줄치고 여기까지 봤죠?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얼보고 나가라 그랬죠? 점유가 상실됐다.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지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까지 봤어. 그 다음 내려서 등기 의무자 동안에서 한번 등기 의무자 요거죠? 항상 어른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 시효 완성 당시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그래서 둘째 줄 줄치고 기억에 둘째 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주고 없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가 상대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봤죠? 시효 완성 당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줄치고 등기가 무효죠. 여기 등기가 무효라고 등기가 무효란 말은 진정한 소유자 따로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돌린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293페이지 제일 위에 봐. 이 경우에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위 소유자를 상대로 줄치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된다.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려서 원시 취득 봅시다. 거기서는 20년 넘어갔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아니라 그러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첫째 줄 끝머리 취득시효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줄치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성질은 뭐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최초로 취득한 소유권은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실무상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하고 아까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이전 등기를 통해서 받아간다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부동산 줄치고 아까 요 시효 완성됐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 했죠? 안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 갑을 대해서 일단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점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된다.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급표 줄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취득의 시점은 지금부터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했죠? 20년으로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지난 20년간 어른 누구 땅을 사용했다? 자기 땅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일체 뭐 토지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로 받은 가실이라든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안 1번 줄쳐. 시효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줄치고 따라서 시효 기간 중 뭐 취득자의 가실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체 뭐 돈 주고 받고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고 동안 3번 봅니다. 판례가 엄청 많다 그죠? 얼마나 사건이 많겠냐. 안 뺏기려고 막 요랑을 치니까 땅 달라고 하면 100% 소송 가거든. 그러니까 막 판례가 많지. 동안에서 3번 취득시효 완성전에 동함치고 완성전의 삼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그러니까 시효 완성전에 그 토지에 붙은 저당권
내가 등기 능기 받으면 죽어 살아. 죽어. 안 따라옵니다. 시효 완성 후의 삼자한테 이게 못 이겨. 못 이겨. 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 전 동그라미치고 쭉 앞으로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줄치고 그 밑에 줄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줄치고 완성 전의 저당권 소멸합니다. 눈이 막 팍팍 돌아가야 된다. 눈이 찌그덕 찌그덕 이러면 안 되고 눈이 막 매끄럽게 살살 돌아가야 된다. 눈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눈물방울 한 방울 열어라. 안 그러면 막 울든지. 자, 그러나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치고 그 밑에 줄 저당권을 설정 줄치고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줄치고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뒤집어 써야 돼 그거는. 그래서 아까 이 뒤집어 쓰기 싫어가지고 대신 해주더라도 구상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려서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원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밑에 줄 각종 제한이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다. 그런데 시효 완성 후에 권리가 붙어버리면 그건 특별한 사정이죠. 그거는 내가 또 안 해야 됩니다. 완전한 소유권이 안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전에 그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소멸 안 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 완성 후 동그라미치고 완성 전인지 완성 후인지를 잡아야 돼. 완성 후의 삼자한테는 뭐예요? 완성 전. 그래서 1번 소유 명의자와 점유자 간의 법률관계에 줄치고 자 이렇게 된 거야. 갑의 토지를 을이 지금 20년간 시효 완성돼 있죠. 그러면 등기는 아직 갑 명의로 돼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실질 소유자 누구예요?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갑은 일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행사를 한다 못 한다? 못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도 못하고 임대로 달라서도 못하는 거야. 실질 소유자 을이야. 그래서 동안 1번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 줄치고 요거는 이제 외부적 관계입니다. 외부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아까 담보도 설정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제3자 B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도 넘겨줄 수 있죠. 외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둘째 줄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밑에 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줄 지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해도 동함치고 자 갑이 지금 선의야 악이야? 선의죠. 선의로 그 토지상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법정지상권도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지상권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말이야 악이가 돼야 돼. 악이가. 시효가 완성되면 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주장해서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돼. 알게 만들면 그 뒤에는 뭐야. 팔아버려도 매매대금 주세요. 수용을 해가도 보상금을 주셔야 되는데 시효가 완성됐는데 을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팔아버렸다. 국가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주세요 돼 안 돼. 일체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됩니다. 을은. 건물을 지어도 땅은 가져갈 수 있지만 건물 철거하세요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법정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축제하면 그것도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안에 2번 내려서 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 줄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도 줄치고 알면서 동안치고 자 등기를 청구했죠. 갑이 시효 완성 사실 알게 돼 있죠. 그럼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의무가 생긴 거야. 그런데 B한테 팔고 등기를 줘버렸어. 알고. 모르고 주면 관계없어. 알고 줘버리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매매대금 3억을 주세요. 근거가 뭐지? 불법행위야.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래서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등기를 줌으로써 점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까지. 밑에 적극가담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적극가담 우리가 안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줄치고 아까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두 사람이 시효 완성됐다 해서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채권 채무가 없거든. 그래서 둘째 줄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유의 법률효과 승계 여부 줄치고 그리고 둘째 줄 요 동그라미 4번은 요거요. 을에게 시효 완성돼 있죠. 근데 그 점유를 누구한테 돈 받고 이제 병한테 파는 거야. 그리고 점 넘겨줬죠. 그리고 병이 넘겨받은 점유는 시효 완성자 을의 점유를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의에서 가라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자 병은
전점자의 소유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쭉 가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 보시고. 그다음 5번에 대상 청구권. 대상. 요거죠. 시효 완성 뒤에 갑이 악의자 된 상태에서 국가가 수용을 해갔죠. 보상금을 땅 대신 받은 보상금을 달라 이거야. 그래서 디귿으로 바로 내려가. 디귿 효과.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 갑이 을에게 땅을 줄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때는 그 밑에 줄.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악인 때만 돼. 선인 때는 안 되는 거야. 갑이 선인 돈을 국가 수용하면 그것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취득시효자의 구상권 줄치고. 구상권. 아까 요거죠.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땅을 뺏기 싫어. 그래서 뭐 돈이라도 빼먹자 이래가지고 1억을 빌리고 거기다 저당권을 쓰지 않았어. 근데 이 저당권은 시효 완성 후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못 이겨. 시효 완성 후의 저당권은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면 저당권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갑을 대신해서 돈 1억을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풀고 깨끗한 등기를 받은 다음에 다시 갑을 찾아와서 내가 네 대신 돈 갚았으니까 돈 1억 돌려달라. 돼? 안 돼? 안 돼. 구상권은 남을 위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변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액 상당에 대해서 원소유자 갑에게 대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1억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점유자와 제3자 간의 법률관계. 요때 제3자에다 동감치고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제3자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자는 시효 완성 후의 3자. 즉 내가 이긴다 못 이긴다.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내가 못 이긴다 말하는 3자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말이지. 3자가 보호되는 3자 이야기입니다. 보호가 되는 3자 이야기야. 보호가 되는 3자. 그래서 원칙 봅니다. 첫째 줄. 점유 취득시 완성되었다 줄치고. 완성되었죠. 근데 그 밑에 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줄치고. 제3자 동감치고. 자, 제3자는 시효 완성 후의 3자야, 전의 3자야. 후의 3자요. 점유 취득시 완성되고 나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3자가 먼저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3자는 시효 완성 후의 3자죠. 따라서 내가 이게 못 이겨. 그래서 셋째 줄. 점유자는 그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경우에 제3자의 이전 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 완성 전의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계약은 시효 완성 전에 맺고 등기는 시효 완성 후에 넘어왔다. 그러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시효 완성 후에 넘겨받으면 그 사람은 누구야? 시효 완성 전의 3자, 후의 3자야. 아니 그러니까 B가 매매 계약은 시효 완성 전에 맺고 등기는 시효 완성 후에 넘겨받았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시효 완성 전의 3자로 취급한다. 후의 3자로 취급한다. 후의 3자로 본다니까? 등기 원인은 안 따진다. 이게 읽은 부분이. 등기 원인이 시효 완성 전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시효 완성 후에 넘겨받으면 그 사람은 시효 완성 후의 3자이기 때문에 내가 등기 달라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그 후 지금 B한테 일단 등기 넘어왔죠. 근데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다시 갑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다시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 뭐 한다. 한다 그랬죠.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자에 해당되는 경우 숨이 가빠서 못 보겠다.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이 책은 막 쓸어 담아 놓은 거야 아마. 자 297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갑니다. 그 위에 막 영일군 뭐 이런 게 왜 넣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시효 완성 전 동그라미 치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 줄 치고 옆에다 시효 완성 전의 3자 적어놓으면 되겠죠. 내가 이게 못 이겨. 이긴다. 시효 완성 전의 3자한테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째 주.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까지 줄치고
완성전을 동안 딱 치고 그러면 바로 내려서 따라서부터 줄죠. 판례 번호 뒤에 보니까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그 취득 시효 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 매기에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죠. A가 시효 완성 전에 등기를 넘겨받고 2000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매기자인 A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끝. 여기까지 보고 말아. 넘어서 300페이지. 등기부 취득 시효 그 이순환 적어 놓으세요. 이순환 때 볼 거야. 오늘 막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막 정신 못 차린다. 요금 해도 지금 엄청 많다. 양이. 칠판에 적어 놓으면 요런데 글로 풀면 여기 엄청 많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쪼맨데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 아, 저 정도에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글을 보면 와,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보나 하시면 돼. 메인 놓은다. 메인 놓은 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보시면 돼. 20개만 딱 지면 된다. 그 다음 넘어서 동산취득시효 시험에 안 나옵니다. 304페이지 선의취득 이것도 목적물이 동산만 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볼 필요 없다. 넘어서 310페이지 그 뭔가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난주 이순환 때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313페이지에 부합을 볼 거예요. 부합을 볼 건데 부합이 조금 중요해. 근데 부합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어. 한 두 개만 물어볼까? 부합을 많이 봤으니까. 부합 반대편에 뭐고 물어본다 이러면 기분 좋게 생각해라. 짜증 내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할 복습을 대신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살아. 목숨이 붙어 있으면 감사하고. 길거리 가다가 위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면 감사하고. 길거리 가다 벼락 맞은 사람도 많다. 위에서 그냥 뭘 모르고 그냥 뭘 던졌는데 가다 맞아봐라 죽는다 바로 그냥. 그리고 다 남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틈에 감사하고. 샤바이 일하고 있는데 다 따뜻하게 앉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희망이 넘치잖아요 지금. 부자가 될 거다. 행복한 삶을 살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 힘이 날 거 아니야.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추진력이 생겨. 집에 가서도 탁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협조하는 사람 밥도 먹지 마라 이라고. 자 봐봐라. 독립이죠. 부합 받으면 독립이야. 4년의 나무는 뭐예요? 부합.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되지? 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해주면 되죠. 잘하잖아 봐. 나무 때문에 무단으로 배추를 심었다. 독립인지 부합인지 빠듯빠듯 이야기해라. 독립. 건물에 밴드질을 했다. 부합. 밴드 소유가 건물 소유가 흡수될 거 아니야. 나무 땅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부합. 부합이죠. 그게 배추하고 다른 거예요. 나무 땅에 건물을 지었다. 언제부터 독립이 돼요?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독립이 되죠. 땅속에 강물이 있다. 독립. 땅속에 온천수가 있다. 부합. 다 잘하네. 그런 이야기다 여기에. 이순환 때 볼 겁니다. 이순환 때. 가공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면 공동소유가 보이죠. 공동소유는 양이 좀 많은데 2시가 다 됐네. 5분 만에 볼 수가 없어. 이 공동소유까지 오늘 봐야 되는데. 자, 그 313페이지 봐. 다음 주는 어디부터 본다? 318페이지부터 볼 거야. 313페이지를 펴봐. 5분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부합 봤죠? 부합 옆에 빈칸이 좀 있으니까 빈 공간에다 좀 적어볼까?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순한테 볼 때 편하겠죠? 부합의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붙었다. 그럼 물건이 한 개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한 개가 된 물건을 합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합성물은 누가 가져간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동산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자,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했다. 그럼 페인트가 아파트 벽에 딱 붙는 순간 페인트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권 흡수돼 가지고 아파트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 부동산에 동산이 붙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가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부동산이 1억 동산이 3억이죠. 하더라도 그 동산은 누가 가져간다?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 그럼 이런 거야. 가면 사람이 주택을 팔려고 내놨죠. 근데 어려운 사람이 그 집을 사고 싶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집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집에 정은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정은수가 말이지 1, 2억 하는 게 아니야. 막 5억씩 6억씩 한다고. 집값보다 나무값이 더 비싼 집도 있어. 소나무 좋은 거는 몇 억씩 하죠. 10억짜리도 있다. 소나무 좋은 거는 10억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은수가 한 3억 간다고. 근데 나는 3억짜리 정은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보고 뭐랍니까? 네가 꼭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으면 나무를 뽑아내라. 그럼 내 집은 내가 사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급한 갑이 그럼 내가 나무 뽑아줄 테니까 집 사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지금? A의 산에다 갖다 심은 거예요. 산은 뭐야? 부동산이죠. 뽑힌 나무는 뭐고? 동산이죠. 딱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산은 1억인데 심은 나무는 3억이야. 그럼 이 나무 소유권이 여기로 가버려. 부동산 소유권이 흡수되기 때문에 산 주인이 소나무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산 주인 기분 좋아 안 좋아? 내가 저번에 그랬지. 망고 불변의 진리는 공짜는 없다 이랬는데 무슨 기분이 좋노? 공짜가 없다 했는데 소유권은 산 주인한테 넘어가는데 산 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대가로 뭘 줘야 돼? 나무값을 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페인트 칠을 하면 페인트 값 줘 안 줘? 소유권이 부동산에 흡수되면 동산은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동산 가격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 주인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폭탄 맞은 꼴이지. 안 좋지. 3억 내놔라 이러는데 내 기분이 좋냐고. 아이고 안 보고 안 들은 걸 할 테니까 조용히 있다가 나무 그냥 조용히 뽑아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나무 내 거니까 뭐 가져간다 이러지나 뭐 할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하여튼 공짜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동산에 동산이 붙었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건 따져봐야 돼. 주종구별이 되면 누가 가져가? 주된 동산이 소유권을 가져가. 주종구별이 안 되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그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공유. 무슨 말이냐면 주종구별이 되는 거 한번 볼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백미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리라는 카 인테리어 업체에 가지고 여기다 백미러를 붙였어. 백미러. 자, 백미러는 목적이다, 수단이다. 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수단적 물건이기 때문에 주야 종이야. 수단은 종된 물건이고 자동차는 주된 물건이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주된 물건의 소유자인 자동차가 백미러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기 때문에 백미러 값을 받아가야지.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준다 해주고 백미러 떼가면 돼 안 돼? 안 돼. 딱 붙는 순간 남은 거야. 그거 떼가면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구별은 주된 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주종구별이 안 되는 경우 갑이 쌀 한 말, 얼도 쌀 한 말. 쌀과 쌀이 섞여가지고 쌀이 몇 마리 됐다? 2마리 된 거예요. 2말. 네 쌀, 내 쌀 구별이 돼야 안 돼. 합성물이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보니까 쌀과 쌀은 주종관계다, 대등집 관계다. 주종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부합을 할 당시 가액의 비율로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그러니까 갑이 얼마? 2분의 1. 을이 얼마? 2분의 1. 반을 나누기 전까지는 뭐다? 2분의 1씩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이 부합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층 집을 짓고 있는데 1층. 그런데 요 갑의 건물을 을이 빌렸어. 임대차로.
근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아지고 이걸 또 증축을 하고 싶어요. 좀 늘려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죠. 여기 증축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갑이 좋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2층을 증축했어.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아파트처럼 1층, 2층이 딱 나눠져 있고 출입문 별도로 들어있고 전기가스 수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출입문 대문 한 개 사용하고 전기도 한 개 들어가 나눠 쓰고 수도도 한 개 들어가 나눠 쓰고 요금도 합산해서 내고 독립성이 없어. 그건 뭐예요 이거? 부합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부합이 된다. 이건 부합이야. 따라서 증축 부분은 어릴 거예요? 가볼 거예요? 집주인 겁니다. 이거는 나갈 때 뭐 해야 될까? 비용을 받아 나가야지 살아 이러면 안 돼. 내 것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부합되는 걸 우리 판례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한다. 그래서 요 4단계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낱낱이 보는 건 아까 우리 뭐 산에 나무라든지 무슨 강물, 온천수,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낱개로 놓으면 그거 맞추면 되고. 기본 구조는 이렇고 부합.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보시고 다음 주는 공동소유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마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